자, 이번에는 부동산 2입니다. 부동산. 이제 여태까지 강의한 게 부동산 1인데, 부동산 1은 건물 매각처의 소지만 매각, 그 다음에 농지적, 그 다음에 지분경매. 이런데 부동산 2는 도로와 특수경매 사례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제일 첫 번째가 도로인데, 사실 제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좀 뭐 십몇 년 동안을 쓰고 있다가 이게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이거를 도로로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저한테 온 건데, 봤더니 이거예요.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고향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있어서 몇십 년을 사시는 겁니다. 살으셨는데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사는 아들이 여기 울진까지 가지 않다 보니까 거의 아버지가 살던 집이 폐가 수준이 돼 있고, 현황도로도 다닌 데는 나무가 풀이 나가고 다 못 다니게끔 되고 거의 막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분이 다시 정년 퇴직을 하고 그쪽으로 가서 여기에 집을 쓰려고 했을 때 도로를 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변호사가 판단하는 거와 제가 판단하는 건 다르겠지만은, 저로서는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현황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10여 년 정도를 안 썼다면 현황 도로가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황 도로가 있다면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이걸 제가 미리 상담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남태도 변호사도 현황 도로가 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주의 토지 토양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제 오라 그래서 여기 변호사하고 한번 상담해봐라 했더니, 변호사하고 이제 그분이 다 상담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 만 하겠습니다 해갖고 둘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을 놓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게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 소를 내고 할 때는 제가 부산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여기를 올 때 한번 여기가 어떤 현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들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까지는 지적상 도로가 있고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여기 한 중간 여기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완전 여기 이만큼은 그 대나무로 빽빽이 들러싸 있었고,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 집이 있는 데까지는 사실 보고 갈랐어.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보고 갈랐는데, 여기쯤 오다가 여기서 너무 빽빽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건 내가 지금 뭐 톱도 없고 낫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제가 전화로 내가 여기 울진 후포면에 와보니까 여기 현황이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이거 현황이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소송에도 질수가 있으니까 현황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진짜 만들어 놨더라고요. 결론은 무허가 건물의 주의 토지 토양권으로 소송을 해서, 주의 토지 토양권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럼 주의 토지 토양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다 그러면 주의 토지 토양권 어디를 통해서 다녔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다녔고 얼마큼을 썼느냐는 얘기는 판사님이 가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면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시켜요. 위치가 어디냐, 측량 감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위치가 어디고 어느 면적이 어디만큼 되느냐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측량 감정을 한 사람들이
위치를 지정해서 몇 조금 몇 하고 어디라고 하면은 판사님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으면 통행을 내주라고 판단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 없으면 내주지 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어서 내주라고 판단할 때는 만약에 여기에 정식으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었으면 예전에 돈을 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전 사례 보면 돈을 주지 않는 걸로 주의 토지 통행권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땅 주인에게 사용수당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통째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을 썼다는 얘기는, 그랬을 때는 판사님께서 여기에 돈을 주라고 판결을 냅니다. 되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도로 가지고 소송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든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조건과 여건과 판사님과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또 피고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보겠는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데 그 사람이 남의 땅이더라, 그 사람이 막았다 하면 주의 토지 등으로 그냥 내주라 이런 얘기하고, 무허가 건물로 주의 토지 통행을 내줘야 된다는 때는 지료를 주든지 그 도로를 사게끔 한다.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료로 현황도로가 다니고 있다 보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했고,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라고 했고,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매하도록 해서 아까 서로 뭐라 했죠? 조정을 해서 결정했고, 한 사람은 그 가격 가지고 내가 너무 싸서 그 가격 갖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 좋다.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이 사람 땅을 잘라주고 그 땅만큼을 네가 더 가지고 되지 않아. 도로를 내주는 만큼 이쪽 사람 땅을 내주면 그 동네 땅이 얼마 간다는 그 가격은 똑같은 땅을 바꿔주니까 그게 되지 않냐 하면서 판결이 그렇게 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이런 사례는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판결이 났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고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청구 취지를 했고, 상대편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다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이지, 반드시 퍼펙트하게 다른 것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30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 무허가로.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남의 땅을 통해서 다니고 있었다. 1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안 다니다 보니까 대나무가 나서 막혀 있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통행로를 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싹 비고 현황 통로를 만들어 놓고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신청해서 거기에 지료 감정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그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땅만큼을 감정한 걸 가지고 사게끔 했고, 3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은 그 땅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땅 사람하고 너하고 바꿔서 그만큼을 서로 맞바꾸도록 해라 해가지고 조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 또 상대편이 답변서를 어떻게 쓰느냐, 또 판사님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퍼펙트하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옛날부터 다녔던 적이 있으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한다. 우리가 집이 있는 곳은 여기 보면 이렇게 집같이 보이는 게 있죠. 그렇게 집이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땅에 보면 여기 있는 요 땅과 요 땅,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렇게 3사람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한 사람 땅이었다고 가정합시다. 한 사람 땅인데 가로질게끔 내가 도로를 만들면 이게 분명
중앙을 분할하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토지 통한 것은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판결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운데 여기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 현황도로예요. 그리고 여기 경계선이 있는데 현황도로야.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현황이 사용하고 있던 것도 좋았던 사례입니다. 자, 이게 보면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지적도랑 지적도로 들어가고 포장도 돼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집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선인데 경계선에 도로가 있고 여기도 이 99번째는 경계선인데 경계선에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황도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그 지적도랑 도로가 있는데 요만큼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이 뒤로는 완전히 대나무 밭이 돼갖고 현장을 가봤더니 대나무 밭을 해치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대나무가 꽉 찼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을 돌아가셔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입을 못할 정도로 막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출입을 못할 정도로 막혀있다고 했을 때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소장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취지 순찰하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라. 이게 여기에 3명에 대해서 3명에 있는 그 땅을 주의 토지 통행권을 확인하는 걸 소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보면 누구에게 있는 20m 위에 있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아라. 3명을 상대로 소장을 낸 겁니다.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인데 청구 원인은 간단한 거죠. 내가 이것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다니지 않았고 원고가 소재기에 이런 것은 주로 피고 누구의 토지의 토지와 관련과 피고 누구누구 소유 토지는 원고가 통행하는 통로로 포함된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만 측량 감정 결과 피고 누구누구의 토지가 통행으로 포함된 경우 피고를 추가하는 절차가 불가하여 피고 당사자에 포함한 것이니 누구누구는 오해 없으시기를 본 소장을 통하여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현황고로로 해서 3명을 상대로 소장을 냈는데 측량해보고 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측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소송을 취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경우 누구는 의뢰로부터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소유 토지에 진입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다녔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다닌 게 아니라 다녔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요게 그 파란색은 도로법위원 도로가 있는 거고 지적법위원 도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 얘기다.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제 도로 형태 이렇게 기억자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고 소유 토지 건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적당 도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실제 도로 형태 이게 현황 도로다 이런 뜻입니다. 원고는 피고는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원고 소유 토지 연장되어 있는 헌정 개요대 주의 토지 토지를 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까지 연장되어 있는 현전 도로에 현황 도로의 현전 도로예요. 현황 도로나 현전 도로는 똑같은데 현황 도로는 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로라는 걸 강화시킨다는 거죠. 보면.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무에 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 소유 토지상의 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주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 항공사진에 의해서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그냥 다른 것을 쓰고 있어도 옛날부터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항공사진이 있으면은 주의 토지 소유권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니지 않고 그냥 통과를 했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원고 소유 건물에 물리적으로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에 관원이 없는 상태의 토지의 이용에 적합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원고는 그러한 법적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닐 수 있는데 법적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다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피고 김호의 소유 토지 주인인 토지들은 2002년 1제곱미터에 3만원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누구 김현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실거래가 조회에 보면 3만원 선에서 거래가 있다는 게 한데, 그런데 피고 누구는 원경의 피고 누구의 소유 토지 605제곱미터를 예상 토지 가격인 1,800만원에 약 6배에 달하는 1억 원에 매수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 도로를 쓰고 있는 땅을 사려면 다 사라. 다 사는데 이게 605제곱미터인데 그걸 얼마를 주고 샀잖아? 1,800만원. 다시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3만원 정도로 돼 있는 거를 1억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소장에 이르렀다. 즉 다시 말하면 상대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판단님한테다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자기는 살려고 했었다. 근데 상대편이 무리한 요구를 했대. 그 우리 민법에도 나와 있죠.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분명히 나와 있게. 그러니까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것을 판단할 때 법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입증시킨 겁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통로를 하지 않으면 주의토지 소유자의 주의토지 누구는 통로를 하지 않은 공로에 전혀 취급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이용할 때도 인정될 수 있고, 주의토지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과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된다고 법이 써있다. 주의토지 토행권은 뭐냐면 공로에 없고 그 땅 주인의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어야 된다.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지만 정당 목적 울지구 후편은 토지 및 농지부터 시작된 공로에 전혀 출수할 없는 상황이고,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건물은 원고가 토지를 매하기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바 추측하는데 원고 및 피고들 소유의 토지 전 소유자들 간에 통행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쓰고 있었고 옛날서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 주인들끼리는 서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게 해줬지 않겠느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 소유 토지를 한 것이 주의토지인 걸 인정하는 것이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은 거예요. 즉 하지 말하면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쓰고 있던 현재 도로를 그대로 도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원고에게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폭 4m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추후 감정절차를 통하여 현재 진입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한 명적을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변호사가 4m의 도로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판사님이 4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봤어 안 재봤어요? 그럼 4m를
줘야 된다. 주의 토지 토양권이 4m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없죠. 예. 자, 그러면 판단형은 무슨 얘기냐면 4m가 되든지 3m가 되든지 2m는 상관하지 않고 현황 도로,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주의 토지 토양권이 인정이 됐냐 안 됐느냐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의 토지 토양권이 옛날에 4m로 돼 있던 거를 주의 토지 토양권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 2m는 줄여서 통로만 다녀라 하지도 않을 뿐더러 3m가 있는 걸 4m를 넓히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판결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판사님은 여기서 뭘 하시냐면 그래 알았다 4m가 됐든지 3m가 됐든지 상관하지 말고 측량감정사한테다가 현재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거를 측량감정을 해. 그러니까 측량하시는 분은 가서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거를 있는 대로 측량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대나무로 막혀 있는데 막혀 있으면은 담당 지료 감정을 할 때 그 사람은 지료를 감정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현황도로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서 보니까 대나무가 막혀 있어도 없더라. 그러면은 측량감정사가 이게 틀림없이 제가 이런 소송을 집어넣으면은 측량감정사가 올 거라 내가 짐작했는데 측량감정사는 현황 있는 대로 측량을 하지 자기가 나무 비해요? 아니요. 아니 나무 심어요? 아니요. 나무 심지도 않고 비지도 비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넓이의 4m만큼만을 당신 현황도를 만들어놔라. 비워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 포장이 돼 있던 것이 한 2m 50밖에 안 되는데 현황은 나무를 펴서 4m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료 감정 평가서는 포장된 것만 하지 않고 그 옆에 흙까지 다 합쳐서 4m에 있는 넓은 만큼만을 지료 감정을 해서 여기가 이만큼이고 면적이 얼마입니다 하고 보고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그 판사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써서 현재 이렇게 소장을 냈지만은 추후 3m, 4m, 말로 3m 정도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을 쓰고 있는 것을 측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분을 면적을 특정하도록 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로는 4m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황이 된 대로 맞춰서 특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측량 감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측량해서 여기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하게끔 된 겁니다. 이건 측량한 사람이 표시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해서 반이라는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얼마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렸죠. 보정명령은 송달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송달이 안 되면은 재판 시작 안 합니다. 송달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보정명령에서 송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달을 하기 위해서 열정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 주인이 정식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주민등록을 띄게끔 해서 실질적인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만듭니다. 그걸 띄워주게끔 만드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게끔 되고 그러면은 그 주소로 해서 송달을 하는 겁니다. 송달을 했는데 만약에 송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 송달을 하라고 해요. 특별 송달을 2번 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때 공시송달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소송하는 당사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뭐래? 청구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송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송달이 안 됐다 그러면 보정을 하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돈을 받아라는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법원에서 그 사람 주민등록 띄어라고 판결 내주면 주먹 띄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지가 어디라는 게 나오면 그 주민등록지를 상대로 해서 소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소장을 보내는데 송달이 안 되면은 특별
송달을 한다 이러니까. 특별 송달은 2번 해요 보통 보면. 2번 해서 이제 보면 저녁에 한 번 하고 아침에 한 번 하고 특별 송달을 2번 했는데도 만약에 송달이 안 되게끔 되면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됐다고 하게끔 되면 이렇게 안 되니까 주민등록소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법정에서 말하면 일부러 안 받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 돈 받을 게 있어 돈 달라고 소장을 하는데 사장님 집에다가 내가 법원 소리로 소장이 갔어. 근데 사장님 생각하기엔 틀림없이 나한테 법원에서 올 것이 이거 저기 소송 돈 달라고 소장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 본인이 그래. 본인이 철수입니다. 여기 철수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체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철수인지 아닌지 몰라. 철수가 철수 없는데 그럼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집 주소에다가 2번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안 받으면은 그렇게 안 받는 걸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공시송달을 받아준다. 그래서 공시송달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정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보정명령에서 다시 소장을 내니까 송달이 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 송달이 되니까 그쪽에서 그 한 사람이 피고 2명, 3명 중에서 2명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 같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그 2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답변서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답변서를 냈는데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 같아요. 상대편의 주장 유지는 뭔데? 이게 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걸로 상대편의 주장 요지 원 하나, 투 하나. 그리고 원에 대해서 반박, 투에 대해서 반박.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쓰는데 이거 보면 원고의 주장 요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니까 그래도 이분은 개인이지만은 법무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원칙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답변서를 직접 쓰지 않나 해서 답변서를 쓴 것 같아요. 주식 토지 토행권의 이 사람도 제가 보니까 여기 답변서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주식 토지 토행권을 인정을 하는데 4m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답변서 내용이래요. 보면 통행의 폭이나 위치, 토행 방법 등 피동지 소유자나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해야 하고 답변서를 썼죠.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을 정할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표에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얘기는 미래에 통행할 것까지 해서 4m 도로를 주장하는 건 잘못되고 지금 현재 있는 현황 통로를 정도는 주의토지 등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분의 이 땅 주인의 답변은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주의토지 토행권은 있다. 다만 뭐가 아니라 4m까지 미래를 생각해서 4m의 도로를 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서 이 땅 주인의 핵심 요지는 그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4m를 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제 추후 따져봐야 될 거고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도 주의 토지 토행권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했으니까 쉽게 가는 겁니다. 누구의 97 토지를 지나도록 되었을 것이며 피고 누구 소유의 99 토지를 지나도록 개설되지는 않았을 것을 맞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97로 돼 있고 이쪽 보면 99로 돼 있고 산 얼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7은 지날 수 있고 99는 지나지 않을 거라고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였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쪽에서 뭐냐면 처음서부터 측량을 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땅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측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97을 지날 때 보고 99까지는 현황을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판사님한테 설득력이 없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김정은이 내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야. 판사님한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97토지 중 일부와 산 48토지 일부에 대해서 주식 토지를 가진 즉 99토지 일부에 대한 주식 토지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측량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이 사람이 답변대로 쓰는 게 뭐냐면 원고의 주소지가 창원시 마산 합포구 노부각성돌 아파트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울산지 후포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마산 합포구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지도 않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뭐라고? 원고 소유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집이 없어도 주식 토지 토익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 다음번에 있는 것이 건물이 없이 농사를 짓는 걸 주식 토지 통보를 인정했는데 농사를만 짓는 것도 주식 토지 통보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서 통도를 썼다는 게 인정이 되면 즉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법리적인 논리에서 판사님한테 잘못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없어도 주식 토지도 인정한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주소가 여기 돼 있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에 다니지 않고 살고 있지 않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데 살고 있든지 않든지는 주식 토지등하고 관계가 없는 거를 가지고 판사님한테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판사님한테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냈다는 거예요. 원고는 그 소유 토지의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단지 그 건물에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 주위 토지를 도보로 통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 폭이 4m에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이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99번지에 땅이 넘어가 있는데 자기 땅은 넘어오지 말고 97번지 땅으로만 하고 3땅은 반대되고 그 자기 땅 그 1m든지 2m든지 들어온 거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주장 같은데 이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판사님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재판은.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주장을 가지고 판사님을 설득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 변호사께서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을 하게끔 됩니다. 감정의 목적물 그래서 이게 보면 92, 99, 97, 3, 88 감정을 했죠? 감정사항 현재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경기가 어디만큼이냐 하는 걸 감정을 합니다. 여기 첨부 서류에서 딱 냈죠? 그러니까 여기가 99번지, 97번지, 산 몇 번지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사람은 지금 99번지 산 사람이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한 거죠, 보면. 감정서를 냈죠? 감정을 보면, 여기 보면, 이쪽 99번지가 더 많죠? 97번지가 더 많고, 48번지는 아주 많죠,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 곳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의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을 이제 감정평가다가 판사님한테 제출한 거죠. 이게 감정평가가 나온 걸 가지고 이 변호사는 청구 취지를 변경시키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됐는데 이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감정이 나오고 몇 제곱미터가 나왔으니까 더 몇 제곱미터 97번지에 누구한테는 몇 제곱미터, 99번지는 몇 제곱미터, 산 48번지는 몇 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이제 청구 취지 변경을 한 거죠. 해놓고 먼저 번에 그 4m 도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거에 대한 다시 우리 변호사의 준비 서면입니다. 답변서입니다. 현재 소유의 토지의 건물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요지입니다. 단지 그 건물의 관리나 수목을 관리 위하여 주의토지 토하는 걸 출발하면
그 폭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원진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고, 그 다음에 원고가 현재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주의 토지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4m가 안 된다는 얘기고, 현재 거기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토지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대편이 지금 4m가 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가지고 우리 답변서를 같이 쓴 거죠. 보면 토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 및 그 지상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집하고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별도로 편의 행위는 허용돼야 하며, 반드시 현재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의 토지에 대한 상당한 이용을 개시하실 정도의 범위 내에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와 같이 물건을 운반하기 필요한 범위에 토지권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4m 주장을 4m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을 변호사가 한 거죠. 보면 원고 소유 토지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3m권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보행과 자연에 관한 넓이 3m의 도로를 말하며 도로 이끌어서 건물 마당까지 넓이는 4m 가까운 도로가 콘크리트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나무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대나무 다 치고 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보진 않아서 그렇는데 여기는 그 집 앞에 쪽에는 이렇게 대나무가 없이 이렇게 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나무가 있었던 데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대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대나무를 다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황의 청량한 그 감정사는 여기에 있는 대나무 끝에서 대나무 여기까지 넓이를 재지 3m에서 4m를 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현황 도로를 가지고 판단만 두다가 하는 거고, 판단님도 여기서 4m를 내줘라 3m만 된다고 판결하지 않고, 제가 보면 결국은 현장에서 측량한 사람이 현황 도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면적 가지고 그 가격 가지고 그대로 공개를 내는 거예요. 더 내줘라 4m를 내줘라 안 내줘라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써라 이런 뜻입니다. 내줘라 안 내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4m 안 된다, 이쪽 편에서 4m를 해줘야 된다 했는데, 판단님은 아예 원고든지 피고의 4m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한마디 언급도 안 했어요. 원고가 이 사건소를 제기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 토지권을 인정했다는 취지이지 새롭게 도로 개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미리 현황을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로서는 이런 소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주인 보고 네가 4m를 미리 만들어 놔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훔친다, 이렇게 현황을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다 해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만약에 안 만들어 놓고 안 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 변호사 얘기는 주의 토지 등은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손해가 가장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이 4m라는 것은 낚싯발인 것 같아. 상대편에다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게끔 했고, 핵심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핵심은 이렇게 했잖아. 뭐라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지지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새롭게 도로 개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3m가 되면 3m 그대로 쓸 것이고, 2m가 되면 2m 그대로 쓰고, 4m가 되면 4m 그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기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네 말이 맞다. 새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쓰겠다. 그래 현재 있는 도로 감정평가사 얘기하고 그대로 써라. 3m밖에 안 되니까 1m를 더 공사하게 해주죠가 아니잖아요. 원고가 이 사건 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피고 누구누구에게 이 사건 진입들의 토지 매매 의사를 알아봤을 때 피고 김누구는 소유 토지를 650m 예상 토지 가격인 1,800만 원에 약 6배에 달하는 1억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는 본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상당한 얘기거리가 되죠. 우리 상대편이 나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안 했으니까 상대편도 그 인정하는 거 얘기 아니에요. 다시 피고가 준비 서면을 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피고의 준비 서면은 너무 빈약하게 줄어들었어. 여기서 보면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로를 정할 걸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m를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먼저 번에 우리 변호사가 주장했듯이 도로를 새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걸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있는 것도 막겠다는 뜻이죠. 그것도 판사님이 인정하는 거. 원고가 새로 만들겠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걸 막겠다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판사님 원칙이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을 설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원고가 주장하는 3m의 도로 개선은 원고의 과도한 주장에 불과하고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원고는 피고 누군가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의 토지과 확인 등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있는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피고들도 모두 토기면 적정된 토지 사용료를 반소를 통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판사님이 치료를 감정한 거 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화해 결정이 아닙니다.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했다면 이 화해 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새로 시작합니다. 그럼 판결로 가겠죠. 판결로 가면은 누구누구가 소송비용은 부담한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사실 거기 있는데 결정사항 감정평가 나온 대로 원고는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200만 원을 지불하라. 두 번째 누구누구는 원고에 얼마를 지불하라? 50만 원을 지불하라. 누구누구는 돈을 가지고 안 되니까 공평한 해결을 해야 당사자는 이익 밖에 모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서로 도로를 쓰고 있는 면적만큼 맞바꾸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세기가 끝이 납니다.